도널드 트럼프와 이재명은 조상이 같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보면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정치 후진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이재명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이 어느 정도는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023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사업 및 정치 활동과 관련된 4건의 별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의 형사 고발 건수는 91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권도 정치인에 대한 판결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추측하건대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2024년 11월 선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길고 긴 법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역사에서 대통령이 기소 위기에 처했던 경우는 닉슨 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이 있습니다. 트럼프처럼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케이스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비슷한 정치인의 재판 결과도 예측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개인적인 탈세, 대통령 재임 중에 뇌물수수 의혹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개인 탈세 관련 사건입니다. 2020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10년 이상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50달러의 소득세만을 납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의 개인 및 트럼프 그룹의 재무 기록을 조사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2022년 8월 트럼프 그룹은 17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트럼프 자신은 2023년 4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항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및 명예훼손 사건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이 문제로 탄핵당할 뻔했습니다. 트럼프는 작가 진 캐럴이 제기한 2건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총 약 8억 8,300만 달러, 1,000억 원의 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이 2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 중입니다. 세 번째는 선관계 입막음을 위한 자금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3월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에 여성들에게 입막음 자금을 지급한 혐의로 맨해튼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는 허위 비즈니스 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는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에 재판이 시작되어 현재 항소 중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도 큰 문제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직무 중에 벌어진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트럼프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음모와 관련된 것으로 트럼프와 18명의 공범이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에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마러라고 문서 사건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퇴임 후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연방정부의 반환 요청을 무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고의로 보유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에 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특별검사에 의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엽기적인 것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려는 시도로 인해 또 다른 연방 기소를 받았습니다.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2023년 8월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여러 불법적인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조 바이든의 선거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옥처럼 싸우자라고 촉구한 집회 이후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의사당으로 돌진했습니다.
군중은 법 집행기관인 경비경찰 저지선을 깨부수고 보안 장벽을 돌파하고 의사당 건물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하고 있던 의원들이 대피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당했으며 의사당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국가안보적으로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는 폭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직무 중에 벌어진 직무 중 뇌물수수 의혹입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중 뇌물수수 의혹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소유의 국제 호텔과 관련된 사익 추구 의혹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워싱턴 DC에 위치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운영한 것이 뇌물수수와 이익 충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외국 정부와 로비스트들이 이 호텔을 이용하며 큰 금액을 지불했고, 이는 트럼프가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는 직무행사 비용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의 수입 조항 위반 문제로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21년 1월 트럼프가 퇴임하면서 사건은 무효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면서 실질적인 사법 처리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발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모든 대통령이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 트럼프는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와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조사하라는 압박을 가한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당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조건으로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두 번째 탄핵으로 이어졌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부정부패 이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수많은 재판에 따른 변호사 비용입니다. 트럼프를 위한 변호사 비용이 엄청날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것이지요. 트럼프의 법적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은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중반까지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이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비용은 약 4천만 달러, 6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적 기부금이나 그의 정치위원회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개인 자산을 활용해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이전의 사업가입니다. 정치 후원금 동원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개인 재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만큼 못난 사업가, 정치인은 아닙니다. 비용 대부분은 정치적 기부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과거의 비도덕적인 정치 사건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서 첨부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닉슨에 대한 포드의 사면이 나쁜 정치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50년 전에 일어난 닉슨 전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데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빌딩 단지에 위치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강도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과 관련이 있었고 전화를 도청하고 문서를 훔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닉슨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정치적 음모에 가담한 닉슨을 폭로하자 닉슨은 1974년 8월 9일에 사임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많은 미국인이 정치인을 불신하도록 만들었으며 대통령직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닉슨의 사임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제너럴 포드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닉슨이 재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사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아무런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면권 남용으로 인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포드는 쓰디 쓴 사약을 마시게 됩니다. 제대로 된 임기 4년의 대통령이 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지요. 이 사건과 사면은 미국의 정치 역사에서 그릇된 선심이 후대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치를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례로 인하여 오늘날의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사법 리스크에 휘감겨 있는 철면피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이 정치평론가는 미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형사 범죄로 사면받을 수 있다는 개념은 한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모델이 약 50년 전에 닉슨과 포드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미국 정치사의 선례는 오늘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놓고 경쟁했던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 대부분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90여 가지 혐의 중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사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닉슨을 사면한 것은 오늘날의 트럼프 정치를 볼 때 매우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포드가 닉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아무리 부적절하더라도 그가 형사 기소나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례와 극렬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잠재적인 폭군 트럼프가 백악관으로의 복귀를 획책하고 있으며 자신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고 최근에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과거에 자신을 사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개념도 포드가 전임자를 사면한 것에서 유래한 연장선인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에 피습당한 것이 상대방 대통령 후보인 카미올라 해리스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도 있습니다. 참으로 미국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선동 정치의 달인 트럼프인 것이지요. 미국의 이러한 과거와 현실 정치에서 한국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국민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할까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디든 극렬 지지층은 있게 마련입니다. 마치 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류가 정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입력되지 않은 유권자들의 판단 미래 한국 정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